안녕하세요, 프리비더입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제가 벌크업 할 때 저질렀던 실수들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제 운동 횟수로 치면은 한 10년이 조금 넘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 10년 동안 운동해오면서 매년 다이어트와 벌크업을 반복하면서 운동을 했거든요. 다이어트 할 때는 보통 바디 프로필이랑 대회 준비까지 같이 준비하기 때문에 극한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또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제 몸에 빈 공간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의지에 북받쳐가지고 벌크업을 하고, 이 벌크업을 할 때도 물론 극한까지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매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했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벌크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뭔가 좀 뚜렷한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체중이, 운동하시는 분들은 근육량이 늘어나니까 체중이 계속해서 늘거든요. 벌크업을 하다 보니까 저도 체중이 늘어가지고, 올해는 100kg 한번 찍어보자, 이런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88에서 90 정도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한 100kg를 찍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벌크업에 들어갔거든요. 그 100이라는 뭔가 상징적인 숫자가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0kg 찍고자 하는 목표가 생기면서 3대 500도 목표로 가지고서 같이 그 중량이랑 몸을 같이 키우는 그 스타일로 이제 운동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어찌어찌 막 이렇게 꾸역꾸역 끌고 갔는데,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좀 많은 실수를 저질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고 이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실수들이 있었는지 바로 한번 보러 가시죠. 자, 첫 번째는 중량충이 되지 말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헬스를 열심히 하고 계시다면은 누구나 중량에 대한 욕심이 좀 생기실 겁니다. 근데 이 중량에 대해서는 항상 찬반이 좀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 누구는 중량을 무조건 쳐야지 몸이 커질 수 있다, 아니면 중량을 좀 낮춰서 진행을 해도 몸이 충분히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의견이 엇갈리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중량을 어느 정도는 쳐줘야지 몸이 좀 빨리 크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맞는 말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했던 실수는요, 정말 중량충이 돼가지고 모든 운동을 다 중량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중량을 어느 정도 쳐도 된다는 거는 메인 운동 정도? 그러니까 스쿼트, 벤치, 데드리프트, 그리고 하나 더 포함하면 밀리터리 프레스, 이 정도는 중량을 쳐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적인 보조 운동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중량을 사실 좀 안 치는 게 낫습니다. 이 근비대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냥 중량 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그냥 모든 보조 운동들 다 중량 치면서 진행을 했거든요. 거의 5개 넘어가는 개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맨몸 운동 할 때도 무게 어찌어찌 실어가지고, 팔굽혀펴기 할 때도 등에 원판 올리고, 그리고 딥스 같은 거 할 때도 중량 벨트 무조건 차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은 좀 세지는 것 같은데 몸이 안 컸습니다. 몸이 생각보다 빠르게 안 큰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은 모든 운동을 다 무겁게 진행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메인 운동들은 한 5개, 5세트, 3개, 3세트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나머지 보조 운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한 10개에서 20개 가능한 무게로 한 4세트씩만 진행을 해주셔도 충분히 오히려 근성장에는 이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저처럼 모든 운동을 다 중량을 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 보고 나서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요, 휴식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휴식을 안 가지고 매일이 고중량이었거든요. 회복 같은 건 진짜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냥 완전 아드레날린 폭발해가지고 오늘은 무조건 이 무게 성공시켜야지, 약간 이 마인드로 헬스장에 가가지고 진행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근신경이 다 너덜너덜해집니다. 이렇게 너덜너덜해지면은 이제 여러분도 모르게 관절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부상의 위험이 현저히 높아져요. 그래서 그때 좀 부상을 몇 번 당했었거든요. 저는 그때 당한 부상 때문에 아직도 어깨나 허리, 무릎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휴식 정말 중요하거든요. 3주에서 한 달 정도 고중량 훈련 하셨다면은 그 다음에 한 2주 정도는 중량을 팍 낮춰가지고 좀 휴식기를 가져가 주시는 게 여러분 중량 올리고 근육 성장시키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아니면은 일주일 내내 운동하지 마시고 한 4에서 5일 정도만 운동하시고
나머지 이틀 정도는 좀 쉬어주시거나 아니면 유산소성 운동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말 매일매일 휴식 없이 운동하는 게 근성장에 있어가지고는 정말 방해가 됩니다. 오히려 너무 안 커요. 오히려 사이즈가 작아지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은 꼭 오늘부터는 휴식 중요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가져가 주세요. 근데 헬린이들, 중량 많이 못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휴식 가져가지 마세요. 그냥 매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숙련되신 분들, 정말 자기가 뭔가 자세가 다 잡혀있고 3대 어느 정도로 목표로 한번 나아가 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아직 중량 많이 치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자세도 잘 안 잡힌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매일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수는요, 저처럼 무리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부상 후에도 고중량을 쳤다는 겁니다. 이제 당연히 무릎 아프고 이러면은 상체하면 되고 이거는 맞아요. 맞는데 예를 들면은 허리 다쳤다고 해가지고 팔이나 어깨 하는데 이때도 막 고중량 치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로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한 번은 좀 허리가 다쳤었는데 그때도 이제 팔이랑 어깨라도 해보겠다고 해서 가가지고 운동을 진행을 하는데 그때도 고중량을 했습니다. 팔도 고중량, 어깨도 고중량. 부가벨트 차고서 진행을 한 거죠. 걷기도 힘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냥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회복됐다 싶어도 다시 운동을 하게 되면 그때 또 다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제대로 훈련하지 못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오히려 근성장이나 근력 향상에서 너무 속도가 늦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상 있으시면은 정말 강한 의지, 불굴의 의지로 상체가 부상이 있다 그럼 하체하고, 이거는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데 그때도 중량을 너무 무리해서 치거나 이런 시도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빨리 회복하시고서 그 다음에 다시 중량 올리시는 게 훨씬 더 빨리 가는 길이고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실수는요, 몸의 반응을 철저하게 무시한 식단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식단이랑 운동을 좀 미친 듯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감기가 쉽게 걸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피부가 갑자기 난리가 나고, 그때 얼굴 엄청 뒤집어지고 심지어 가슴이랑 등에도 막 여드름이 엄청 났었거든요. 아무리 세수를 하고 몸에 때를 밀고 해도 그냥 나아질 기미가 절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과에 가가지고 되게 강한 스테로이드성 연고를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바르면서 운동이랑 식단을 계속 했는데 한 일주일 좋아지려고 하다가 또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변함없고, 그거를 거의 한 3에서 4개월 정도 반복을 했었습니다. 원래 그 연고가 한 달 이상 쓰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선생님이. 근데 한 3-4달을 계속 쓴 거죠. 전혀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근데 몸 만드시는 분들에게 이 가슴이랑 등드름 이거는 되게 스트레스잖아요. 왜냐면 약도 안 쓰는데 이게 왜 나? 저는 좀 억울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좀 무식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생활 패턴이 어땠냐면 운동은 운동대로 한 2시간 정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고중량 훈련 계속하고, 잠은 한 4시간에서 4시간 30분 정도밖에 안 잤습니다. 그때 학업이랑 이것저것 병행을 하다 보니까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잠시간을 좀 극한으로 많이 줄였었거든요. 그리고 밥은 5끼니를 먹었는데 매 끼니마다 밥은 300g에 닭가슴살은 200g 정도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잠들기 직전까지 뭔가 계속 먹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복 시간은 공복 시간대로 적고, 잠은 잠대로 적게 자고, 운동은 운동대로 좀 무식하게 하고 있고, 몸이 사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거 철저히 무시하고서 의지 하나로 이렇게 좀 무리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게 실제로 몸이 좀 급격하게 불어나는 게 보였어요. 불어나는 게 보이다 보니까 저도 미쳐가지고 그냥 다 무시하고 일단 100kg 찍어보자 하고서 계속 달렸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체중이 정체돼가지고 안 늘어나더라고요. 한 98.5에서부터 안 늘어나면서 찔끔 늘다가 내려가고, 늘다가 내려가고 이거의 반복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몸이 계속 안 좋으니까 병원을 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염증 수치가 엄청 올라가 있고 면역력이 이미 박살이 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제가 측정했던 몸무게가 99.8 정도였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 정도면은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벌크업 중단하고 미니컷을 들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할 때 몸을 키우고 사이즈를 키우고 이런 것도 좋은데 정말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시는 게 비대한 몸을 만들어서 어느 대회에서 우승하고 이런 게 아니라면은 여러분 건강도 같이 챙기시면서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는 거는 좋은데 여러 번 하면은 몸이 정말 망가지겠다 싶더라고요. 특히 저같이 멸치 체형이셨던 분들이 몸이 좀 커지고 나면은 이게 세상을 사는 맛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에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운동에 한번 미치고 나면은 벌크업을 미친 듯이 진행하고 약간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저 같은 실수를 종종 하는 걸 봅니다. 근데 이 몸을 만드는 게 한 번에 빡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오랜 기간 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온라인에 보면은 빠른 기간 안에 몸을 빡 만들어 버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거는 유전적인 것도 어느 정도 있고 체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양이나 이런 거에도 되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런 분들 목표를 해서 나아가는 건 좋지만 속도는 개인차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분들보다 오히려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속도에 맞춰가지고 나아가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몸의 반응 같은 거 집중하세요. 어디가 안 좋은데 무시하고 가지 마시고 왜 안 좋은지 좀 알아보시고 느껴보시고 병원도 좀 방문해보시고 이러면서 의사의 모든 말을 들으라는 건 아닙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어차피 의사분들이 운동하지 말라고 해도 무시하고 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저는 그랬는데 헌혈한 다음에 운동하지 말라고 해도 운동하고 그러니까 뭐 백신 주사 맞은 다음에도 운동하지 말라고 했는데 운동하고 뭐 아니라면 아닌 건데 그런 분들 제 주변에 많았거든요. 저도 물론 그런 애였고 어느 정도 그런 건 좋지만 정말 어느 순간 느껴지실 거예요. 아, 건강이 좀 걱정되는 시기가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몸의 반응 무시하지 마시고 회복도 좀 가져주시고 그리고 미니컷 들어가시고 다시 벌크업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다이어트 때 컨디션이 훨씬 좋아요. 지금은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거든요. 먹는 양이 훨씬 줄어들고 공복 시간도 훨씬 늘어났는데 오히려 컨디션은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많이 먹는 게 절대 우리 몸에 좋지가 않아요. 제가 최근에 간헐적 단식에 대해 가지고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몸은 일정 시간 공복 시간을 가져줬을 때 엄청나게 몸의 회복력이라던가 호르몬적이라던가 이런 면에서 좋은 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고려해서라도 무조건 무식한 벌크업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보조 운동은 가볍게 진행을 해도 된다. 두 번째는 휴식을 챙겨라. 그리고 세 번째는 부상 후에는 고중량 금지. 그리고 네 번째는 몸 반응 신경 쓰면서 식단이랑 운동하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항상 신경 쓰면서 운동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롱런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게 더 멋지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